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샘투 타일러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네, 메시를 만져본 이 기자 씨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네. 메시를 만져보는 이제 뭐 수식 어구가 된 건가요? 자꾸 만져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근데 살면서 메시 만져본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메시를 직접 만져봤대요. 메시 만져봤고 호날두랑 얘기해봤고 그런 점 있습니다. 예, 재밌는 점 있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0.1%죠. 0.0001%인데 이 정도면 만져본 것까지 따지면. 그러네요. 본 사람까지 따지면 0.1%인데 만져본 사람으로 따지면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어쨌든 뭐 오늘은 제가 네. 또 방송을 메인으로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오늘도 하나 얘기인가요? 네, 저번에 좀 아쉬운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군요. 오늘까지 네. 하나 이글스 얘기를 하고 네. 다음 방송 예고까지. 다음 방송은 제가 이번에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부산에서 열린 올스타전 직관에 다녀왔거든요. 그 올스타전 후기를 올스타전을 벌써 해요? 네, 이게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뉘는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라서 딱 지금 시즌의 중간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잘 나갈 때 말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렇죠. 못 나갈 때 못하니까. 지금 이 방송이 사실 나갈 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그때 생각하시고 네. 지금을 즐기시죠. 네. 뭐 일단 뭐 해보도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한 달 전 방송 때는 꼴등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벌써 이제 가을 야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이제 2달 전 방송이겠네요. 이 방송이 나갈 때.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이 이제 8월쯤에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단 이번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슬슬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가는 거 아니냐? 진짜 갈 수 있냐? 설레발이 재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조심스럽게 네. 생각이라고 쓰고 기대라고 읽는. 네. 설레발 칠 수 있을 때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꼴찌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 덕분에 12 삼성 라이온즈와 거의 6게임 반 차이가 납니다. 전 솔직히 야구 안 보는데 네네. 삼성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됐을까? 지금 이게 야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요. 프로 축구에서도 수원 삼성이 아주 죽을 쓰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삼성이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삼성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됐으면 좋겠지만 불안 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힘들다. 라는 주제로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 이글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외국인 타자입니다. 외국인 타자. 네. 저번에 이제 하나 이글스가 8연승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제가 가장 큰 요소를 외국인 투수의 안정세를 들었는데, 투수 지금 KBO 야구팀에는 투수가 2명, 타자가 1명, 이렇게 총 외국인 선수가 3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수 2명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큰 부상이 없다면. 네. 근데 외국인 타자는 문제가 아주 다릅니다. 일단 시즌 초에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을 했던,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작년으로 가야 되는데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외국인 선수가? 하나에 3명이 있죠. 그 중에 등판하는 선수가 다 3명 다 등판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경기에 다 나오고 있죠. 2명이 투수, 1명이 타자. 그렇죠. 일단 작년 외국인 타자가 하나가 최근 몇 년간 뽑은 외국인 타자 중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마이크 터커먼이라는 그 외야수인데, 네. 작년에 조금 찬스에 약하다는 이미지는 있었는데 어쨌든 풀타임으로 뛰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좋은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을 할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하나 팬들은. 근데 이번에 새로운 단장이 터크먼은 장타 툴이 약하다. 쉽게 말해서 홈런을 잘 치지 못한다. 그리고 득점권에 너무 약하다. 네. 하나에 필요한 것은 장타를 칠 수 있는 외국인이다. 라고 해서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을 한 게 브라이언 오그레디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선수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네.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를 방송하면서. 어떻게 야구했었나? 그렇죠. 이 선수는 정말 KBO의 역대급 기록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80타석에 들어섰는데 삼진을 40개를 당했습니다. 절반이 삼진. 네. 심지어 타석에 오르는데 의미를 두는 건가요? 그렇죠. 홈런은 0개. 홈런 하나도 못 쳤습니다. 장타는요? 장타 2루타 몇 개 치는 거 제가 직관으로 봤어요. 아이고 또 보셨네. 네, 좀 귀한 장면 봤죠. 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방출을 하죠. 근데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는 아쉬웠던 게, 정말 선수의 워크애식이나 훈련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였는데 이상하게 타석에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뭐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죠. 프로니까. 네.
그래서 오그레디 선수가 그렇게 떠나갑니다. 80만 불이라는 연봉을 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프로야구가 이제 대체 용병을 뽑아오기 위해서는 그 남아있는 셀러리 캡을 기준으로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80만 불을 썼으면은 대체 외국인한테는 돈을 얼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데리고 온 산체스라는 투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이번에 닉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닉 윌리엄스 처음에는 굉장히 뭐 기대가 컸어요. 그렇겠죠. 네네. 이거는 약간 굉장히 몸도 좋고 근육질이고 그 한국에서 뛰었던 외국인 중에 거의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테임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름 들어보셨죠? 네. 스윙이 테임즈다. 라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윌리엄스 선수가 오자마자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져서 8연승을 했어요. 윌리엄스 선수가 오자마자. 네. 윌리엄스가 온 다음에 팀이 한 번도 안 졌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에 나가면서도 홈런도 한 번 쳤고 3경기만에 홈런을 쳤어요. 네. 적시타도 치고 네. 안타도 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삼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실 야구에서 출루를 하는 방법이 안타도 있지만 그 볼넷을 골라서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있죠.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구안. 네네. 공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한 10경기 남짓 뛰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제가 본 기준으로 10경기 남짓 뛰었는데 볼넷이 0개입니다. 무조건 휘두르고 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드볼 히터군요. 배드볼 히팅까지는 좋죠. 근데 그걸 안타로 연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도 좀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물론 교체는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교체할 수 있는 횟수를 다 써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선수는 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고 이 선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가 가을 야구로 가는 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보인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부정적인 싶습니다. 편수네요. 네.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다 외국인 선수가 소위 말해서 1인분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1인분은커녕 마이너스 1인분을 하게 되면은 적응 기간 아닐까요? 저도 사실 그거에 지금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자와 투수가 처음으로 상대를 하면은 투수가 웬만해선 유리합니다. 네, 거의 그렇다는 게 정설이고, 네, 왜냐하면은 뭐 타자 자체가 3할을 쳐도 잘 치는 타자라고 하잖아요. 10번 중에 3번만 쳐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원래 타격이라는 게 어려운 거고, 게다가 또 처음 보는 투수들이면 어떤 공을 던질지, 이 순수의 습관이 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는 좀 돌아봐야 저도 이게 좀 명확해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역시 제일 큰 문제는 볼넷이 없다. 왜냐하면은 좀 공을 보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공을 잘 봐야 안 좋은 공과 좋은 공을 가려내고 좋은 공을 쳐야 좋은 타구가 나오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네. 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좀 혹시 뭐 슬로우 스타터일 수도 있으니까요. 후반기에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또 처음엔 잘했잖아요. 처음에 잘했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하나 팬들은 그동안 오그레디라는 선수를 봤기 때문에 오그레디는 삼진이 4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을 맞추기만 해도 환호성이 나옵니다. 처음에. 와 됐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때린다. 네, 첫날 경기에 나와서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근데 삼진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타구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잡히긴 했지만 됐다. 근데 이게 2경기, 3경기, 4경기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대 팀에서도 전력 분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윌리엄스 선수의 약점이 뭐고 어떤 코스를 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직구에 약하거든요. 이런 게 뭐 제가 알 정도면은 그 타 팀의 전력 분석팀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도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윌리엄스 선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두 번째는 지금 하나의 국내 선발 중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문동주 투수거든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죠. 유망주. 그렇죠. 네. 한국인 최초로 160km를 던진. 네. 올 시즌. 한화. 네네. 지금 문동주 선수가 지금 3선발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가 1, 2선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시즌 성적도 6승 6패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2년차 선수예요. 2년차 선수고 지금 아직은 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132이닝까지만 투구를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을 너무 많이 던지게 하지 않겠다. 어깨 관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공헌을 해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떴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표로도 선발이 됐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그래서 문동주 선수 아시안게임이 9월 중순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3주간 휴식을 주겠다라고 감독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3주면은 거의 경기 수로 봤을 때 거의 15경기 되거든요. 그 기간을 과연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산체스가 해주겠죠. 근데 그 모든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2명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어깨는 소모품이니까. 그렇죠. 2명을 가지고 시즌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누군가 문동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안정적인 선발 카드가 필요하다. 투수가 더 있어요, 있기는? 있긴 있죠. 근데 그만큼 이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투수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죠 또. 그렇죠. 그 8연승 얘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실 선수들이 하락세를 탈 때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영웅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 이제 팀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8월 말쯤에 좀 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었다. 굉장히 좀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좀 이겨내야 가을 야구에 라는 단어를 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서 이제 자신이 틀렸길 엄청 바라고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불안한 요소를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프로로 보십니까? 가을 야구 확률이요? 네. 저는 20%로 봅니다. 20%. 5번에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20%? 네네. 왜냐하면은 또 하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밑에 누군가가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제칠 수 있는 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애매합니다. 요새 또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군요. 그렇죠. 집에서. 그렇죠. 예. 일단 얘네 깔고 가야 이게 잘 그렇죠.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불안 요소까지 있으니까 사실 뭐 8위만 해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시즌에. 네. 왜냐하면 지난 3시즌을 꼴찌를 했기 때문에 일단 탈꼴찌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이랑 8은 다르죠. 네.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야구를 보았길래 8위에 만족하냐니. 왜 하필 충청도에 태어난 거야? 겸손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슬프다고 얘기해야 될지. 이거는 정말 기대치의 문제죠.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팬심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5등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마음은 100%잖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네, 그건 객관적으로 당연한데 판단했을 때 한 20%에서 30%? 30%도 힘들 거라고 봐요. 냉정하시네요. 20%도 높게 쳐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팀한테 저렇게 냉정하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보통 원래 자기 팀한테 팬들이 제일 냉정합니다. 그걸 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에 나갔을 때 뭐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틀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닉 씨한테 응원 인사 한번 남기시죠.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번 한글로 하면 누가 해주겠지 뭐. 공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다 잘합니다. 이게 처음에 5경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응원하라고요. 욕하지 말고 타박을 하지 말고 응원을 남기세요. 원래 야구팬은 매일 화를 냅니다. 네. 자, 닉 선수한테 응원하고 이제 방송 접으시죠. 네. 방송 끝내시죠. 자, 닉 윌리엄스 화이팅! 좋습니다. 네네. 이제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올스타전 직관 후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